자, 이번 시간은 글꼴에서 가변폭 글꼴과 고정폭 글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글꼴을 이렇게 눌러보면요. 여기 굴림체라는 애도 있고 굴림이라는 애도 있어요. 이런 글꼴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도둠이고 도둠체가 있고 이런 글꼴들 바탕이 있고 바탕체가 있죠. 그죠? 이 두 글꼴은 이름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자, 보세요. 고정폭 글꼴이라는 거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폭이, 하나의 글자가 가지고 있는 폭이 늘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자, 한글은 대부분 다 글꼴의 폭이 대부분 다 똑같아요. 한글은 대체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글은 그 글자가 이렇게 약간 정사각형 형태의 글꼴 그 폭을 차지하는 대부분 다 그래요. 요 정도의 예, 차지하는 그 폭들이 대부분 똑같은데 영어는 요 i라는 글자하고 요 n이라는 글자를 보면 i는 되게 날씬하잖아요, 그죠? 날씬한 글꼴과 이렇게 보통 폭을 가지는 글꼴들이 그 화면에서 차지하는 폭들이 다르다는 거죠. 자, 고정폭 글꼴은 말 그대로 날씬한 애든지 뚱뚱한 애든지 차지하는 폭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대충 그려보면 요 n이나 i나 t나 차지하는 폭이 뭐 거의가 아니라 똑같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고정폭 글꼴이고요. 가변폭 글꼴은 요 i처럼 날씬한 애들은 차지하는 폭이 슬림해요. 슬림하고 n처럼 이렇게 보통 사이즈들은 요 정도를 차지하고 t도 뭐 보통 사이즈니까 보통 차지를 하겠죠. 그죠? 다시 여기에 i나 요 L처럼 이렇게 생긴 애들은 폭을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가변폭 글꼴이에요. 영어 글꼴에서는 이 가변폭 글꼴이 훨씬 더 영어 글자들이 보기가 좋아요. 왜냐면 이런데 I 같이 이런 폭을 덜 차지하게 생긴 글자들에서 폭을 너무 많이 똑같이 잡아주면 이렇게 마치 여백이 있는 것처럼, 마치 띄어쓰기가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이게 뭔가 T하고 I 사이가 뭐가 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가변폭 글꼴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그 고정폭 글꼴은 글꼴이 뭐 뚱뚱하든 날씬하든 항상 똑같은 폭을 가지는 게 고정폭 글꼴이고, 그런 애들에는 체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않은 애들은 체가 없는 거죠. 그죠? 같은 글꼴 이름인데 두 개가 각각 다른 이유는 하나는 고정폭 글꼴이고 하나는 가변폭 글꼴이에요. 자, 그럼 체가 있는 애들 말고 이런 체가 없는 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가변폭 글꼴을 쓰고 있어요. 고정폭 글꼴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체가 붙어 있는 애들 하고요. 또는 아주 전통적으로 쓰던 그 이런 글꼴이 있어요. 고딕이라고 부르는 이런 글꼴. 아주 진짜 옛날부터 쓰던 글꼴이거든요. 이거 지금 한글 요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이 한글 2010 버전이고요. 한글 2020 버전도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정확하게 확인된 거는 18 버전까지, 2018 버전까지는 정확하게 나왔고요. 그 뒤에 버전도 아마 나왔을 걸로 생각이 돼요. 요 고딕이란 글꼴은 무려 1990년대 초중반 정도에 이 한글이 처음 나왔을 거예요. 아마 쌤이 1992년도에 이 워드 프로세서를 가지고 자격증을 땄었으니까요. 그 초반 아니면 80년대 말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역사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쓰이던 글꼴이에요. 고딕.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명조, 뭐 이런 글꼴들은 아주 옛날부터 쓰이던 글꼴이라서 이 가변을 시킨다라는 거는 컴퓨터한테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고정은 항상 똑같은 폭이니까 일을 시킬 이유가 없겠죠. 그 자리 그대로 잡아주면 되는데 가변폭 글꼴은 날씬한 애는 날씬하게 뚱뚱한 애는 뚱뚱하게 처리해주니까 컴퓨터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 과거에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컴퓨터들이. 그래서 이런 글꼴을 쓰다가 지금 글꼴들을 대부분 새로 만들어진 글꼴들은 대부분 다 가변폭 글꼴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 자, 그럼 이랬을 때 가변폭 글꼴과 고정폭 글꼴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이는 영어 글꼴을 쓸 때는 가능하면 가변폭 글꼴을 쓰는 게 좋아요.
보시다시피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요. 그죠? 한글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한글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한글도 이제 글자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이런 스페이스라든지 마침표라든지 이런 거 찍을 때 좀 차이가 나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다 요즘 글꼴, 새로 생긴 글꼴들은 가변폭 글꼴을 쓰고,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가변폭 글꼴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가변폭 글꼴을 썼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 경우에요. 요런 식으로 생긴 스타일의 문서를 만들 때 우리는 요 대자의 여기 요 부분하고 일자 요 부분이 딱 맞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라인이 딱 맞았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선을 딱 직선으로 딱 그었어요. 딱 그었을 때 딱 보면 차이가 뭐냐면 요 그 위에 글자 대한민국의 대자하고 요 일본의 요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예. 그래서 라인이 딱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는 보면 요 대자가 떨어진 만큼하고 일자가 떨어진 만큼이 일정하죠. 다시 여기를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다시요. 선을 여기서 이렇게 그어 본다면 요거는 라인이 일정하다는 거죠. 대자하고 일자하고 라인이 일정하다는 거죠. 자, 위에는 무슨 글꼴일 것 같아요? 얘는 가변폭 글꼴이에요. 얘는 가변폭 글꼴이고, 얘는 고정폭 글꼴이에요. 자, 고정폭 글꼴은 글꼴 하나하나마다 가지는 공간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글자 한글은 영어 글자의 2배의 폭을 가져요. 뭐 2개로 치죠. 2개, 3개, 4개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서도 스페이스 하나, 둘, 셋, 4개만 떨어지면 라인이 같아진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의 폭을 가지지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4개의 스페이스를 가지지만 아마 얘가 사이즈가 약간 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폭이. 그래서 여기가 여기 라인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똑같지만. 자, 그래서 가변폭 글꼴을 쓰는 게 항상 좋은 경우, 좋진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나는 라인을 똑바로 맞추고 싶은데, 스페이스 하나 지우면 안 돼요. 지우면 얘가 또 너무 앞으로 가요. 하나를 더 넣으면 약간 뒤로 가고. 이런 문제들이 가변폭 글꼴들은 다 생깁니다. 자, 그럼 고정폭 글꼴은 쓰면 되겠네. 예, 고정폭 글꼴 쓰면 해결은 돼요. 해결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정폭 글꼴은 몇 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글꼴을 쓰고 싶은데 여기 있는 뭐 굴림을 쓰는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이런 막 요즘 생기는 예쁜 글꼴들 많잖아요. 그죠? 이런 글꼴들 쓰고 싶은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이게 지금 굴림이라는 글꼴을 써서 가변폭 글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보통 여기처럼 이렇게 만들려면 여기에서 엔터를 치죠. 그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 모양이 돼요. 이렇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라인이 안 맞아요. 그죠? 안 맞죠? 이렇게 하면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면 너무 들어가고. 그죠? 자, 요럴 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내어 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내어 쓰기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단이 있을 때, 선생님 문단 하나 쳐볼게요. 부등식의 성질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예를 들면 번호를 뭐 우리가 10번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10번 하고 점 찍고 보통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요 10번 밑에 요 고자가 왔으면, 밑에 고자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요 라인에 맞춰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그 레어 쓰기라는 기능이거든요. 어디냐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모양으로 가겠습니다. 문단 모양. 단축키는 Alt T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lt T를 누르면 문단 모양이 나오죠. 자, 여기에 보면 내어쓰기, 들여쓰기라는 게 나오죠. 그죠? 자, 내어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어쓰기. 자, 내어쓰기를 10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눌러봅시다. 설정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고짜가 살짝 안으로 들어가죠. 네. 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lt T 다시 해보고 20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그럼 살짝 더 들어갈 거예요. 좀 더 들어갔다. 그죠? 대충 이제 톡밥으로 보면
예, 한 2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 20인데 25포인트 정도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45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아, 그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그죠? 요거를 5포인트 정도만 줄여볼게요. 40으로 맞춰볼게요. 그러면 얼추 맞았다. 그죠? 자, 요렇게 맞추는 게 내어쓰기예요. 그러면 들여쓰기는 뭐냐면, 들여쓰기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 보통 우리 문단 처음 시작할 때 두 칸 정도 들여쓰잖아요. 그죠? 그게 들여쓰기죠. 들여쓰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30포인트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들여쓰기예요. 내어쓰기, 들여쓰기. 자, 내어쓰기는 우리가 문단이 이렇게 긴 문단이 있을 때 다른 문단의 다른 행보다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행이 다른 행보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내어쓰기. 문단에 글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다른 행들보다 첫 번째 행이, 문단의 첫 번째 행이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들여쓰기라고 불러요. 자, 내어쓰기를 했을 때 눈금자, 가로 눈금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내어쓰기나 들여쓰기가 없는 눈금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네, 좀 확대해서 볼까요? 네, 조금 확대해서 보면, 자, 내어쓰기나 들여쓰기가 없는 경우는 눈금자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내어쓰기예요. 내어쓰기면 요 위에 게 다른 거에 비해서 앞으로 나가 있죠. 들여쓰기는 위에 게 이건 다른 행위고, 여기는 첫 번째 행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내어쓰기와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들여쓰기, 내어쓰기 중에 내어쓰기를 가지고 요거, 요거를 요 형태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글꼴 크기가 아까 20이었죠? 20으로 맞춰주고요. 자,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가지고 해보자는 거죠. 자, 엔터 치고 이걸로는 안 맞춰진다 그랬죠, 그죠? 이걸로는 지금 다른 글꼴이 됐네요. 굴림 맞추고요. 네, 굴림 맞추고 이걸로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내어쓰기 기능을 이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내어쓰기는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Alt T를 눌렀잖아요. 이게 문단 모양에 관련된 기능이죠. 자, 문단에서 작동하는 게 하나의 문단 그 덩어리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하나의 문단에서만 작동하는 게 내어쓰기, 들여쓰기예요. 자,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에서 문단이라고는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워드 프로세서에서 문단은 엔터와 엔터 사이의 글을 말해요. 글자가 하나여도 돼요. 하나 글자도 돼요. 글자가 하나여도 문단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도 문단이에요. 나. 이게 각각 독립된 하나의 문단. 이것도 하나의 문단, 이것도 하나의 문단, 이것도 하나의 문단. 엔터와 엔터 사이면 무조건 하나의 문단이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여기 문단 부호를 여기 띄워놨어요. 여기 엔터죠. 자, 문단 부호를 띄우는 거는 여기서 문단 부호 요 체크를 해주면 문단 부호가 떨어져요. 문단 부호 없는 상태죠. 문단 부호 이쪽이죠. 그래서 여기 엔터와 엔터 사이 요것도 하나의 문단이죠. 여기 엔터가 있고 여기 엔터가 있죠. 요것도 여기 엔터가 있고 엔터가 있으니까 요것도 하나의 문단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내어쓰기나 들여쓰기 기능은 하나의 문단, 이것도 문단이잖아요. 그죠? 요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단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문단에서만 작동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엔터를 만약에 친다면 문단이 몇 개가 되죠? 이 문단 따로, 이 문단 따로예요. 그래서 문단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내어쓰기나 들여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그냥 엔터를 치면 문단이 나눠지지만 쉬프트를 누르고 엔터를 칩니다. 여기서 쉬프트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그냥 엔터를 쳤을 때하고 모양이 달라요. 자, 그냥 엔터를 쳐볼게요. 여기 엔터를 치면 여기 문단 나누기 기호가 여기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쉬프트 누르고 엔터를 치면
그냥 아래 방향 화살표기가 나타나죠. 문단이 나눠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엔터와 엔터 사이의 글자가 문단이라 그랬죠. 여기 엔터 하나 있고 여기 엔터 하나 있죠. 여기는 엔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문단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내어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어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내어쓰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Alt T 눌러서 여기 내어쓰기 해주고 요 포인트를 맞춰주면 되죠. 그죠? 우리는 뭐 한 30포인트 정도 맞춰보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살짝 앞으로 일자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또 Alt T 눌러가지고 또 31포인트, 2포인트 이렇게 맞춰 나가면 언젠가는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되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금방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사실은. 문단을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 우리는 요거하고 고자하고 라인을 맞추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커서를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눌러요? Alt, Shift하고 탭 키를 누릅니다. Shift 누르고 탭 키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딱 맞춰서 내어쓰기가 돼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해보면 되겠죠? 자, 원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대자에다 커서를 놓고 Shift하고 탭 키를 딱 누르면 라인이 자동으로 맞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어쓰기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의 문단을 우리가 만들 때, 다시 이야기하면 가변폭 글꼴 때문에 생기는 이런 라인 안 맞음, 요 위에 거 라인 안 맞음 형태의 글꼴을 그 라인 안 맞은 문제를 해결할 때 고정폭 글꼴을 써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내어 쓰기를 써서 해결을 할 때 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바꿈만 하고 문단은 바꾸지 않는 요 엔터를 치면 돼요. Shift 엔터를 쳐가지고 맞춰주고 내어 쓰기를 해주면 돼요. 자, 요 엔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조판부를 띄워보면 여기에 잠깐만 여기 뭐가 다른 게 하나 들어있네요. 예,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문단을 나누지 않고 줄바꿈이라고 불러요. 줄바꿈. 문단 나눔이 아니라 줄바꿈이라고 부릅니다. 줄바꿈. Shift Enter 누르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줄바꿈. 엔터를 치는 거는 줄도 바뀌지만 사실은 문단도 나눠지는 거예요. 그냥 엔터는. 그냥 그리고 Shift Enter는 줄바꿈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하면 우리가 쉽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이제 공문을 쓰다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직장생활 일반 사무직 중에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 뭐 공문 비슷한 형태를 많이 만들 텐데요. 공문에 보면 이런 자료 공문의 내용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파일로 뭔가를 붙였을 때 붙임 이렇게 해서 뭘 많이 써요. 붙임 1. 뭐 예를 들면 수학 시험지 일부, 그 다음에 엔터 2, 국어 시험지 한부 3번 뭐 영어 시험지 한부 부 해서 부 해서 점 찍고 땡땡 누르고 끝. 이렇게 치는 게 문서예요. 이게 형식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줄 맞춤을 할 때 맞춘다고 이렇게 밀어서 이 우연히 되게 비슷하게 맞아졌네요. 이렇게 맞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쉬운 방법이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에요. 자, 어떤 방법? 자, 여기서 엔터를 치지 말고 뭘 쳐라? 그냥 줄 바꿈. Shift 엔터. 여기서 엔터를 치지 말고 뭘 해라? Shift 엔터. 치고 뭐 해요? 여기다 커서를 놓고 Shift 뭐? 탭 누르면 딱 맞아지죠. 그죠? 이런 방법으로 맞추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뭘 살펴봤냐면 우리가 글꼴에는 고정폭 글꼴과 가변폭 글꼴이 있다. 대부분 다 가변폭 글꼴을 쓰고 있다. 차이점은 여기 이런 날씬한 글자에서 차이가 난다. 자, 가변폭 글꼴을 쓸 때 이런 형태의 문단을 만들 때 여기가 라인 안 맞는 문제가 생긴다. 그거는 고정폭 글꼴을 쓰면 되지만 고정폭 글꼴은 몇 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이용한다?
여기서 엔터를 칠 때 Shift 엔터를 눌러서 줄 바꿈만 한 다음에 원단에 내어 쓰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이런 줄이 안 맞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